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올해로 31 먹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갓 20을 넘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작년에 주선을 받아 남편과 만나고 평범하게 연애하다 8년 만에 결혼했어요. 그때가 바로 4개월 전이었죠. 저희의 결혼 생활도 어느 누구와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 일하면 저는 집안일을 하거나 할 일 없을 때면 이웃집 사람들이랑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그러다 제사하는 날이 오면 남편 차에 타서 가다 보면 2시간이면 시댁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예전에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남편네 조상 대대로 벼슬을 나간 무슨 고귀한 가문이었다나 뭐라나. 그래서 그런지 남편 집안 사람들은 행세를 보면 바짝 마르거나 키가 작은 분들도 얼굴에 윤기가 나고 이마가 넓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댁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존심이 높았습니다. 처음 시댁 사람들을 보았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그날 하필이면 비가 줄기차게 내렸어요. 어찌나 서럽게 내리던지 빗소리 뚝뚝 떨어지는 걸 듣고 있으면 누구나 기분이 저하되는 그런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각자의 우산을 가져왔는데 만났을 때 보니 남편 우산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윗부분에 구멍 숭숭 뚫려져 있어 다시는 쓰지 못할 지경이었는데 제 우산은 워낙 아담하고 작아 2명이 같이 쓸 수도 없었죠.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도로에 도착하면 둘 중 한 명은 비를 맞고 가야 했는데 저는 나는 괜찮으니 좁더라도 같이 쓰자 라고 말하자 남편이 연신 말렸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나도 작은 우산이라 둘이 같이 쓰면 둘 다 젖는다며 시댁집 처음 가는데 첫인상이 좋아야 하지 않느냐며 자기는 비 맞으면서 앞장서더라고요. 시댁집에 처음 가보는 거라 길 모르는 저 때문에 얼른 뛰어가지도 못하고 빠른 걸음으로 갔죠. 다행히도 조금만 걸어가도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집에 도착하니까 남편은 집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며 저는 문득 생각이 들어 물어보았죠. 너만 젖고 나는 멀쩡하게 왔는데 시댁집 시전이 안 좋으면 어쩌냐 라며 조심스레 말을 건네니까 잠시 고민하던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워낙 비 맞은 개꼴이었던 남편인지라 저를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물이 많이 더 묻었죠. 열이 나게 안기고 있다가 남편 품에서 벗어나고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얼마 있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맞아들였는데 예전에 카페에서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전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 되실 분은 성격도 좋고 잘 대해주셨는데 그때와 똑같은 미소와 인상을 하며 가는 날이 장날이라며 얼른 들어오라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집안 사람들은 외모와 다르게 생각보단 착했습니다. 성격이 유하진 않고 밖에 나가면 다들 한가닥하는 성격이었지만 자기 집 사람들에게는 잘 대해준다고 걱정 말라며 남편이 말해주던 기억이 나 일단 냉큼 허리를 90도로 숙여 낮추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만났는데 되게 꼬장꼬장하게 생겼다는 생각을 했어요. 턱에다 기른 염소수염을 쓰다듬는 걸 보면 어쩌면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연세가 좀 더 있으신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거실 안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좀 나눠보았는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말이 적었고 시아버지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군요. 몇 살이냐? 얘랑 어떻게 알게 됐냐? 만난 지 얼마나 됐냐?며 물어봐서 곧대로 대답했습니다. 별 시덥잖은 질문도 많이 던져오셨는데 그러다 시어머님이 절 향해서 툭 말 한마디를 내뱉었죠. 며느리가 참 말 많다. 얼핏 들으면 견제하는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이게 뭔 소리냐. 아버님이 질문하셔서 대답만 했는데
그게 왜 제가 말 많다는 걸로 되냐라는 의문이 좀 들었다가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으셔서 내가 말 많이 하는 걸로 느껴지나 보다 하며 합리화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에도 시아버지께서 계속 말을 걸어오셨고 저는 네 아버님 하며 받아넘기며 자연스레 저와 시아버지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은 맞장 붙이고 때론 침묵하고 눈빛으로 동조하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아버지께서 비 오는데 우산 한 개 가지고 어떻게 썼냐? 라고 물으셨죠. 그때 저는 무어라 말도 못하고 어버버 하다가 대답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의아한 눈빛으로 절 쳐다보니까 남편이 얼른 둘이 같이 썼는데 우산이 워낙 작아서 둘 다 젖을 수밖에 없었다 라며 얼른 대답을 얼버무렸고 시아버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의 눈빛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첫 시갓집 댁에 오는 거니까 말만 안 하고 참고 있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저만 느껴서 그런지 저 혼자 안절부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다소곳하게 손을 무릎 위에 모아서 더 공손하게 시아버지 질문에 대답을 했죠. 그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자고 가라는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님이 만류하며 많이 긴장했을 테니 빨리 가라 며 쫓아내듯이 손을 휘휘 저어 그렇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태워준다고는 했는데 시어머니가 눈치를 보내자 남편이 입을 다물더군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 시어머니께서도 나를 별로 달가롭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구나 하면서요. 티는 별로 안 나지만 손짓이나 몸짓을 유심히 보면 눈에 띄게 저랑 접촉하지 않으려 하는 걸 보면 속으로 은근히 저를 싫어하고 계신다는 걸 금방 깨달을 수가 있었죠. 유독 비가 많이 온 그날 남편 차도 없으니 밖에서 택시를 기다렸는데 대기하며 차를 기다릴 수 있는 그늘막이 없어 저는 비 맞으면서 몇십 분을 더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엔 다행히도 비가 조금 그치고 소나기가 내려 조금 춥기만 할 뿐 택시를 기다렸다가 별탈 없이 타고 집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잠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댁집 처음 갔던 날인데 거하게 망친 것 같아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았죠. 혼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누워있다 보니 점점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비스듬히 몸을 틀어 누워있는 채로 눈동자만 움직이다 자꾸 오늘 오후 일이 생각나 가슴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있냐? 통화되냐? 라 보내자 읽음 표시만 나고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전화를 걸자 들려온 건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휴대폰을 받고 애는 자고 있는데 무슨 일로 전화했냐?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깜짝 놀라서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졌는데 쿠당탕 소리가 나고 저는 비명을 악 하고 질렀습니다. 그때 진짜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가 이마를 찌푸리는 게 전화 너머로도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왜? 무슨 일이니? 하는 말과 함께 시어머니가 심기 불편하게 물어오자 잠시 놀라서 넘어졌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사죄했죠. 다음날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은 어제 제가 전화 건 걸 모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잠시 휴대폰으로 통화 기록을 보여주자 남편이 그제서야 확인하고 깜짝 놀라더군요. 어젯밤의 일을 다 전해들은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저한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괜찮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둘 다 가정 형편이 괜찮아 결혼식을 올리고도 받은 자금이 꽤 남아돌아 여기저기 많이 놀러를 다녔습니다. 그때 저와 시어머니랑 돌아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때 저희는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흑돼지 집에 같이 갔다 온 저와 남편은 미리 예약한 호텔에 들어가 잘 준비를 했죠.
남편이 샤워하고 있는 틈에 남편 폰에서 문자 알림이 진동이 오는 거예요. 죄책감은 조금 들었지만 확인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못 이겨 뒤집어진 남편의 폰에서 예전에 보았던 잠금 화면을 깨고 문자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였는데 집착적으로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도 빠지는 틈이 없이 아들, 오늘 뭐 했니? 라거나 그 여자가 이상하지 않니? 라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도 서슴지 않게 했었더라고요. 위에 문자 기록들을 올려다 보니 내 생각에는 그 여자는 아닌 것 같아. 너한테 너무 무관심하고 곧 떠날 사람같이 허둥대는 것도 봤어. 내가 보기엔 그 여자 돈 빼먹으려는 여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들이 사랑하는 건 좋은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년 하는 걸 유심히 살펴봐. 같은 게 뜨는 거였어요. 순간 딸꾹질을 했죠. 못 볼 거 본 기분이 들었고 시어머니가 무서워졌습니다. 남편도 생각하면 할수록 의심이 가는 마음을 꾹 참고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문자 목록을 보여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담대하게 물어봤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잠시 놀라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곧 탄식하면서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아주 예전에 미친 여자에게 칼 맞은 적이 있어 쓰러져 병원에 옮겨진 적이 있었는데 그 칼을 든 여자가 어머님의 시어머니였대요. 할머니는 원래 할머니가 죽고 새로 맞은 처로 예전에 걸린 정신병 때문에 약간 광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병원에 실려간 이후로부터 어머니는 안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들여오는 걸 매우 경계했고 오죽했으면 자신의 친동생 결혼식에서도 난동을 부려 망칠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갔죠. 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며칠로 시댁에 다시 돌아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께 그동안 실수한 걸 사과드리고 옆에서 계속 모셨습니다. 설거지도 제가 다 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아침마다 시어머니께서 잘 주무셨는지 여쭤보며 친근하게 대하자 시어머님의 마음의 문도 점점 열리기 시작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관계 개선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명절날이 되었고 음식 장만도 하고 그날은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맡으로 뭔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떴는데 맙소사 시어머니가 흉기를 들고 절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몸을 피했고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도 많이 놀랐는지 뒤로 나자빠지시더군요. 그 길로 남편 차를 운전해서 친정으로 와버렸고 남편에게 오는 전화를 받아서 다시는 당신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흉기로 날 해하려 했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했죠. 그렇게 저는 이혼을 각오하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뒤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중태에 빠뜨렸다는 소식이었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요. 치매인 것 같은데 그게 정신과적 문제와 같이 나타나면서 증상이 심각해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찌나 소름이 올라오던죠. 그간 남편을 사랑했던 마음마저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안에서 미련 없이 나와버렸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탓에 혼인신고도 하기 전이었고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해버렸죠. 정말 지금도 자려고 누우면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소름 돋았던 날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